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우리가 여러 차례 리뷰를 했었던 아진산업 먼저 첫 번째로 리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1차 협력사고 또 이렇게 마그네슘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진산업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진산업이 전일 강세를 보였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만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은 화신 또 SA라는 종목이 좀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바이든 서명을 이후에 이제 그 기업들이 현대차는 조금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언급이 계속 나와주고 네.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이 2025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배터리 3사는 수혜를 받지만 현대차는 약간의 이번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정부나 또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하원에게 의결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꼭 현대차에만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미국 현지에 있는 포드라든지 또 GM 그리고 또 클라이슬러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또 테슬라라든지 또 루시드, 리비안 전기차 업체들에게 완성차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통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또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어떤 그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모멘텀은 LG 엔솔과 조지아주의 이제 사실상 배터리 셀 공장을 이제 착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아 조지아주 공장과 또 현대 엘리베마 공장의 증설 얘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는 아진산업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그네슘 관련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을 때 또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아진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아 자동차의 아웃소싱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전일은 아진산업, 오늘은 SA라는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전일 시세가 분출되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22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3,4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수익률은 한 10%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3,05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는 3,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진산업은 익절가 3,050원, 또 2차 목표가는 3,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삼진 L&D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도 LED 조명 사업과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삼진 L&D 어떻게 보고 계신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L&D도 장 초반에 강세 흐름 나와주다가 시장이 한 1% 가까이 코스닥이 밀렸어요. 그 여파로 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됐지만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배터리 3사가 가장 큰 수혜라고 말했는데 삼성 SDI가 지금 미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그리고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삼성 SDI가 배터리 사업부터 추진할 때부터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기업이 바로 삼진 L&D라고 말씀드렸고 또 삼성 SDI의 가스켓을 거의 70%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삼진 L&D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에 전기차 TF팀을 발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삼진 L&D고 삼성 자체의 어떤 전기차 사업 또 전장 사업 투자 확대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삼진 L&D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 흐름 나와주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3,850원, 이 3,700원 라인대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8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2차는 4,200원, 손절가는 3,100원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진 L&D 역시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850원, 2차 목표가 4,200원, 네. 손절가는 3,100원으로 상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달려나갈 첫 번째 종목 무엇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핫한 종목인 보선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K의 효과로 또 원전 관련주들이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성파워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성파워텍 역시 현 시장에서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6,41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또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보성파워텍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보성 파워텍은 2단으로 세게 달리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은 속도감 있는 2단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뭐 SP열셀, 뭐 비나텍, 범한퓨얼셀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막 하루 만에 20%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 우리나라 특성상 주 공급원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전 강국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은 뭐 장기적으로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원전에서도 수소를 수전의 방식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원전과 수소 이 투트랙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에 원전 관련 섹터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보선 파워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보성파워텍이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 전문 네. 업체로 또 이집트의 또 원전 최종 계약 소식도 있고 맞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SK그룹이 빌 게이츠가 창업한 테라파워에 네.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또 맞아요.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원전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보선 파워텍이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닌데 원전 플랜트에 들어가는 철골을 제작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도 구조물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원전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사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원전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산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1970년도에 설립되어서 94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최근에는 배터리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도 신성장 동력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능동형, 수동형의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 BMS 관련된 결합한 패킹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BMS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원전 수주, 특히 이집트 엘다마 원전 수주가 사실상 이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달 말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유력하다라고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13년 만에 아랍에미리트 이후에 14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주가 이뤄지는 겁니다. 이 규모가 사업 규모가 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9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수력 원자력이 한 5에서 10%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조에서 한 4조 정도의 그 사업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0월 달 말 또는 11월 달에 지금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미 원전 동맹으로 인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또 이제 중동 국가에 계속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이집트의 원전 수주가 이어지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현 정부의 정책과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에는 최근에 SK가 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 게이츠가 창업한 이제 테라파워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에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SK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아리백에 이번 달 또 올해 하반기에 또 가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했던 만큼 글로벌 국가들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 나와주고 있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우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국내 대표 기업들이 원전 관련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관련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가장 대표 섹터로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보성 파워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네. 섹터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원전, 또 그중에서 보성 파워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상승 랠리가 뚜렷합니다. 그러면 보성 파워텍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일단 뭐 보성 파워텍이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탄력도 면에서는 단연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일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바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는데 전일의 하락폭을 오늘 만회하면서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5,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000원 후반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7,1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는 7,7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 속도감 있는 2단 선택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7,100원, 2차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5,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달려나갈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디지털 화폐 안에서 CBDC 관련된 대장주인 한네트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네트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 또 네. 키오스크 관련주로 맞습니다. 꼽히잖아요. 한네트 지금 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도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현 시장에서는 지금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7,92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네트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한네트는 역시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네트 역시 속도감 네. 있는 2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뭐 CBDC 관련해서 이제 테마성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가장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컴퓨터 지주 안에 7개의 어떤 계열사가 있고요. 그중에 5개의 기업이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CBDC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데 한네트가 그 안에서 가장 핵심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다 ATM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네트 또한 마찬가지로 ATM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키오스크로도 엮이고요. 디지털 화폐, 특히 CBDC 관련 종목 테마주로 가장 엮이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들의 특성상 CBDC 관련된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요. 네. 그래서 항상 트렌드를 좀 선점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시세가 분출되었을 때 팔고 나오는 구조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CBDC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안에서 암호화폐와 또 전자화폐, 또 가상화폐, 이 CBDC 이 네 가지가 디지털 화폐다라고 말씀드렸고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 화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어떤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CBDC 디지털 위안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 거의 좀 상용화 단계에 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 국가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 그리고 뭐 인도에서도 지금 CBDC 관련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CBDC는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돼서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네트는 또 이렇게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네. 지금 조금 잠잠해도 맞습니다. 지금을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네트 그러면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네.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BDC 관련 종목들은 잠잠할 때 들어가야 되지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단기 상투에도 물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네트를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네트는 현금 자동화 지급 지급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키오스크 또 CBDC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맞서 디지털 달러 도입을 준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소식이 나와졌습니다. 그때도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줬던 게 한네트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잖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또 대만에 방문했고 그 이후에도 이젠 그 5명 하원 의원이 또 대만에 또 방문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CBDC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위에도 한국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카카오와 또 삼성그룹과 손잡고 또 CBDC 관련된 그 모의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3분기부터는 CBDC 3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금융기관과 협업을 해가지고 실제 테스트로 옮겨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3분기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본격적으로 CBDC를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중국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을
봤을 때는 G2 국가가 CBDC 관련해서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CBDC를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내 30개 대기업과 함께 CBDC를 이제 올해 이제 발행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CBDC 관련된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해서 우리가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한네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네트는 이렇게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네. 앞으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한네트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7,000원,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500원, 또 2차 목표가는 9,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한네트의 1차 목표가는 8,500원, 2차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속도감 있게 2단을 넘어서 3단까지 넘어갈 네.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메타버스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회 어려운데 오프라인 강연회와 똑같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강연회를 할 예정인데 8월 달 또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섹터와 종목을 딱 한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메타버스 강연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제가 녹화 방송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삼성의 어떤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삼성 대규모 M&A의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 5종목을 추려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메타버스 강연에 참여하셔서 많은 네.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